저는 업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거고 지목된 그 검사도 최소한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닌가?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윤석열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속된 말 일망타진이야. 검사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검찰은 지금 속된 말 개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윤석열 총장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확연하게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대로 완전히 내려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명 나가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한테는 많이 격차가 많이 차이 나고, 이낙연 지사한테도 근소한 차이로 이제 지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썬이 아니라 문이다. 네, 반사. 추진체가 없어졌잖아요. 추진체가. 추진체. 네. 추 트레인이 야, 없어졌어. 그거 얘기된다. 문 대통령이 딱 정리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윤 쪽의 반격으로 읽을 만한, 해석할 만한 여지는 지금 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발을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선 김학의 불법 출금 건이 하나 있고, 또 월성 원전 1호기 뭐 경제성 평가 관련해서 배군규 장관 구속하겠다는 소환조사 방침이 얼마 전에 했고. 네, 나와 있고, 울산 사건이구나. 울산 사건이에요. 이진석 상황실장도 기소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관련 있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야, 김학의 출금 사건은 관련자가 어마무시하더만. 지금 청와대부터 가보면 지금 민정비서관하고 있는 이광철부터 시작해서 박상기 전 장관, 김홍수 전 차관, 이용구 전 법무실장, 당시 법무실장, 이성윤 반부패부장, 이종근 지금 형사부장인데 당시에 정책보좌관. 네. 거의 이쪽의 핵심 진영을 다 출연진으로 지금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 이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폭탄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아주 막강한 강력한 TNT가 지금 여기 숨어져 있는데 조짐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향으로 안 좋다? 근데 압수수색하고 막 지금 난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의 존재력을 보여주는 게 수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게 되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익 제보한 사람이 누군지 밝히는 거는 법이 금지돼 있잖아요. 네, 공익제보자법에 따라 금지돼 있죠. 그죠? 네. 근데 김한규라는 변호사, 민주당의 법률 대변인인가요? 네. 그 친구가 페북에 검사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 제보자가 페북, 검사다. 우리 상식적으로 추론을 했죠. 당시 수사에 참여한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먼저 줬다. 자료를. 네. 제보를 먼저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언론이 팩트 체크한 거 보니까 공익 제보는 국회의원한테도 할 수 있더만요. 저는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당이라서 그런가?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한테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는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제가 볼 때 약간 석연차. 중앙일보 기사예요? 그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과 이 제보자가 협의를 해서 대검으로 보내자는 걸로 해서 이첩을 시켰다는 거거든. 근데 공익제보는 국회의원한테는 할 수 있지만 정당하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회의원하고 정당은 달라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정당도 뭐 헌법에 보호를 받게 돼 있긴 하지만 그 조직 자체가 헌법 조직은 아니잖아요. 사적 결사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공익제보한 그 자체는 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맥락을 따져보면 뭔가 좀 석연찮은 것 같고, 나폴레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헌으로 설명될 거를 업무론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업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거고, 또 기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수사하는 그 팀이나 지목된 그 검사도 최소한 친문은 아닌 것 같다. 우리 흔히 언론에서 하는 분류에 의하면 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쪽인 것 같다라는 또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 아닌가?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워낙 여기 관련된 인물들이 딱 고인물들이니까 타깃이 정확하니까. 속된 말 일망타진이야 거의. 요거만 딱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아니 그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안 넘어오시네. 이게 만약에 수사를 한 사람들이 공익제보를 한 거라면 수사 자료를 공익제보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발상이죠. 네, 진짜 새로운 발상이죠. 수사는 대부분 기밀인데, 근데 이거를 통째로 야당의 의원에게 공익제보를 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는 너무 이제 뻔한 거죠. 이 여기서 뭐냐면 공익적 제보는 목적이 공익적이어야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목적이 공익적이 아니라 그치. 뭔가 사적인 어떤 뭐 이해관계라든지 혹은 이런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공익제보라고 하는 틀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보를 추가로 얘기를 한 건데, 그래도 수사라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절차적인 문제를 잘못했다는 것과 그걸 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외압을 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 사실은 그 외압이 네. 있었다 그러면 외압이 아니라 이제 위압이지, 위압.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그러면 그 누군지를 자기 위선부터 밝히면 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성윤 반부패 부장이 본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 하지 마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이 이걸 특정해서 하나씩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 해야 될 수사인데 막았다 그러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 난 잘 모르겠지만 반부패 부장이라는 건 검찰총장이 참모잖아요. 그럼 총장 모르게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거냐. 만약 이성윤 당시 부장이 했다면 대개는 총장한테 보고하고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공익 제보하신 분이 외압이라는 게 만약 있었다 그러면 그 계통을 정확하게 밝혀서 검찰총장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근데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알았다는 얘기도 안 해요.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검찰총장한테 이성윤 부장이 얘기 안 할 이유가 있는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반부패 부장이 정권으로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직권남용이고, 만약에 총장이 인지하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수사 지휘를 했다 그러면 직권남용 아니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게 막 이렇게 섞여져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법 출금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본 거는 맞아요. 어설프게 한 건 맞아요. 뭔가 뭐 가짜 뭐 그렇죠. 하고 뭐 이거는 내가 볼 다시 때 고쳤어야 되는 또 그 절차도 밟지 그럼요. 않았고. 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절차적인 거를 잘못했다 그거는 뭐라고 해도 저는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잘못된 거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김학의가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량한 피해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도망가지 못한 피해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너무 딱 부러지게 해서 이른바 이 정부의 친한 검사들이 이걸 어거지로 말도 안 되게 절차를 어기면서 출금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외압을 행사해서 막았다. 이렇게 간단한 등식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다른 지점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수사하는 거 제대로 좀 밝혀서 명료하게 해주면 좋겠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계획된 제보가 아니면 좋겠다. 검사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진짜 그렇게 간다 그러면 검찰은 지금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살리는 게임에 막 권익위 동원하고 막 야당 동원하고 속된 말로 아사리판인 거잖아요. 이건 조직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뭐 정부를 이렇게 포위하고 뭐 그걸 검찰 독립 자율 뭐 이런 거에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자기 이 내부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로 보여가지고 오히려 이제 역풍 오고 나중에 정치적 행보에도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아까 그 8시 뉴스는 뭐였어요? 그 월성 원전 관련해서 의도했든 안 했든 이게 또 다른 도발 3라운드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안 말리면 좋겠어요. 네. 말리지 말고 그냥 마음껏 해봐라 그러면. 네.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으면 월성 좋겠어요. 원전 같은 문제는 다시 이제 경제성 문제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경제성에 대한 것도 여러 입장이나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 연령이지 그것도 예? 사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수사는 수사대로 해봐라. 근데 이 문제가 과연 타당한 정책 결정을 못한 거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과 가지고 또 토론하면서 열어놓고 가면 또 역시 이 문제 역시도 국민들의 판단을 이렇게 좀 의지하고 믿으면서 담대하게 가면 된다. 또 뭐 그거 피하려고 또 뭐 검찰 인사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손대다가는 또 이상하게 된다. 또 시간 낭비하고 이게 정책은 사법 잣대로 또는 감사의 잣대로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